새벽 5시 반 아직 동도 트지 않은 거리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영하 12도의 한파 속 환경미화원들은 30초에 한 번씩 트럭을 타고 내리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이들이 길 위에서 멈춰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종량제 봉투를 일일이 뜯어 재활용품을 골라내는 선별 작업 때문입니다. 그럼 일하실 때 분류가 안 돼 있는 게 제일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낙하리 소각장에서 재활용이 산업자 갖고 들어오면 네. 반입 정지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골라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도 수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남기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한파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노동, 도시의 하루는 이렇게 새벽의 노동 위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 청담동 한파 속의 택배기사는 오늘 하루 270건의 물량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배송 작업에 몸에는 땀이 차오르지만 손은 얼어붙습니다. 택배기사 서정일 씨는 이때가 가장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정해진 휴식 시간은 없습니다. 차량을 세운 10분, 트럭 안에서 숨 돌리는 게 전부입니다. 점심도 거르기 일쑤입니다. 쉴 곳이 있어도 쉬기 어렵습니다. 서울 곳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가 마련돼 있지만 이 택배기사는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보통 구에 하나, 동에 하나, 차를 몰고, 차량을 몰고 간다는 거 자체가 이제 상상이 안 되니까. 쉼터에 들르는 1시간은 곧 수입 손해로 이어집니다. 건당 수수료 구조에서 휴식은 권리가 아니라 감수해야 할 비용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저영하 15도였던 날 83세 김순자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마포구 골목골목을 누빕니다. 바람이 불면 박스가 날아가고 얼어붙은 차도와 인도를 위태롭게 오갑니다. 그래서 폐지 수거 노인들에게는 겨울이 더 위험합니다.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3시간을 돌아다녀 모은 건 145kg. 하지만 돌아온 돈은 4,000원 남짓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멈추지 않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폐지 수거는 생계이기 이전에 하루를 버티게 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폐지 줍는 노인들을 단순히 불쌍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들의 니즈를 파악해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지속되면서 누구보다 이 겨울나기가 참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환경미화원과 택배기사 그리고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 보다 온정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동행한 2명의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정은, 신유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종일 한번 일상을 같이 한번 겪어봤죠. 네, 맞습니다. 어떻던가요? 일단 저희가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금 한파특보가 계속 서울에 내려졌던 그런 날씨들이 이어졌잖아요. 네. 이 와중에 좀 야외에서 이제 좀 고생하시는 그런 야외 노동자 혹은 배달이나 택배 등을 하시는 이동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의 하루를 좀 쫓아가면서 한파 속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가 네네.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이번 네. 기획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날씨도 날씨지만 이 제대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가 좀 보면서 가장 좀 느꼈던 점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쉴 시간조차 없이 움직여야 됩니까? 저희가 뵀던 분들은 대부분 그랬고요. 특히 택배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항상 거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안 먹는 게 익숙하다고 하셨고, 중간중간에 배가 고프면은 편의점에서 에이스 과자를 사 먹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아침 겸 점심을 이제 이른 점심 식사를 기사식당에서 하는데 그때도 한 30분 만에 금방 밥을 먹고 일어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분 하나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 하루를 한번 쫓아가봤고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 쫓아가봤고 그다음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 이렇게 해봤잖아요. 네. 가장 무엇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였습니까? 일단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작업까지 할까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죠? 이제 저희가 환경미화원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특장차 이제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다니면서 네. 이제 쓰레기가 모아진 데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담는 일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파주 이제 환경미화원들을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취재했던 날이 이제 그 파주의 장날이었습니다. 네네. 장이 서기 전에 쓰레기를 좀 빨리 치우기 위해서 출근 시간도 1시간 정도 빨랐었고, 그리고 한 30초에 한 번씩 이제 환경미화원들이 3인 1조로 다니면서 이 수거를 하는데, 그 봉투를 일일이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재활용품들을 꺼내서 이제 분류를 따로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선별 재활용 작업이라고. 분리가 안 돼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또 그 일대 주말 다음인 월요일 날 저희가 취재를 했다 보니까 주말이 껴있다 보니 상업지구라든가 숙박시설 인근에 또 쓰레기가 워낙 또 많았던 네, 날이기도 네, 했고, 그 시민들이 이제 뭐 분리수거를 한다고 내놨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미화원 분들이 직접 이제 찢어서 꺼내야 됐고, 아무래도 날씨가 좀 춥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가 얼거나 굳어서 좀 부상의 위험도 좀 감지가 됐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지 않은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될 때 네네. 소각장에서 이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왜 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규칙 같은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받아주지 않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거를 안 하자면은 주민들 민원 때문에 치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고에 네, 맞습니다. 미화원들끼리도 이제 다른 업체들끼리 그래서 서로 약간 품앗이 하듯이 도와줘야지만 그 업무를 끝낼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고충을 토라는 목소리들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제도적인 개선 또는 뒷받침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나요? 네, 일단 그 모든 지자체가 또 뭐 파주시처럼 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뭐 신유미 기자가 이전에 이제 제천에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는 안에 이제 소각장 안에 그 선별적으로 이제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돼 있었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장이 없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자원순환과 파주시 자원순환과에도 문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작업 자체가 이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좀 문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미화 업체가 한 13개 정도가 있는데 네네네. 각 업체마다 좀 그런 특이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좀 애로 사항들을 한번 고쳐 나가 보도록 하겠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언론이 관심을 좀 보이니까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노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택배 노동자들은 어땠나요? 네. 네, 택배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그날 저희가 동행 취재한 날에는 하루에 270건 물량을 소화해야 했는데 그게 적은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300건에서 400건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해야 했고, 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터미널로 가서 택배 상차 작업을 한 후에 본인의 구역으로 가서 이제 배달을 하고, 그 후에 픽업을 해서 그걸 또 다시 터미널로 가져가야 하고, 이런 게 하루의 루틴이었는데요. 특히 택배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차 작업을 할 때 전혀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고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또 그 상차나 그 상차를 하기 전에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무급 노동이거든요, 택배 기사들에게는.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그거를 거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들이 처리를 하게끔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택배 기사들은 분류 작업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 기자, 그 네.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하루에 많은 양을, 그러니까 많은 건수의 양을 배달해야지 수입이 높아지지 네,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동 속도를 좀 빨리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겨울이 되면 왜 빙판길도 생기고 상당히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동행 취재했던 택배 기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동 일대 이제 상업지구와 그 뒤에 이제 뭐 그 식당 같은 데다가 주로 택배 물품을 배달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나마 자기는 좀 나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네. 청담동 같은 경우는 그 뒤쪽으로 들어가면 주택가나 상업지구는 조금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길이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나 뭐 이렇게 이동이 그렇게 네, 어렵진 네. 않거든요. 네. 다만 본인들이 그 같은 뭐 노조나 아니면 택배 기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노후화되어 있는 빌라가 많은 지역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 겨울엔 특히 언덕도 많고 길이 그렇죠. 얼어 있는 네네. 경우에는
정말 뭐 좀 괜찮은 동네가 아니면은 열선이 깔려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이제 얼어붙기 때문에 네네. 주차도 힘들고 그렇죠. 또 이제 무거운 차다 보니까 그 언덕배기에다 주차를 할 때 좀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네, 교통사고로 네, 이어질 맞습니다. 수도 있죠. 주차도 주차지만 또 이제 끌차라고 하죠. 끌차 안에다가 이제 물품을 실어서 그 옮기는 과정도 사실은 그 길마다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사실 좀 어떤 뭐 도시 계획이나 이런 쪽의 또 이야기이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로서는 좀 감수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하루하루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이어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죠. 네, 어땠습니까? 폐지수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네.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고물상에서 지금은 폐지 1kg에 30원밖에 받지 못할 정도로 폐지값이 크게 낮아진 아.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주로 집에만 있기 갑갑하고 또 배우자가 사망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좀 사회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폐지를 줍다 보면은 동네에 어느 정도 자신의 구역이 생기거든요. 뭐 어떤 가게에서 배출되는 폐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경우들도 있어서 이제 뭐 하루 이틀 나오지 않으면은 이 동네에 박스가 바람에 날린다라고 하면서 가게들과의 약속이라고도 표현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사회 참여 욕구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송정은 기자, 신유미 기자 고생하셨고요. 언론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문제로 환기를 시킬 때 조금 더 우리 사회 온정도 깃들고 제도적 개선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